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오늘은 건축 설계 중에 설계자 찾기 요거를 이제 알아볼 거야. 네. 자, 이게 전체 건축의 순서지, 그지? 건축 계획 세우고 설계자 찾고 설계하고 견적 준비하고 시공자 찾기 시공 임대나 분양. 자, 네. 여기에서 건축 계획에서 할 게 첫 번째가 목표 설정, 방향 설정. 목표 설정에서 네 손에 쥐어야 될 것은 결정이 우선. 그렇지, 결정의 우선순위. 방향 설정은 시장 조사, 복귀 검토, 예산 공사비, 사업성 분석, 자금 계획, 진행 계획 이렇게 세워서 하면 이제 설계자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비로소. 그렇지. 자, 설계자를 찾기를 할 때는 누굴 해야 되지? 누굴 찾아야 돼? 건축사님. 그렇지, 건축사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저한테 맞는. 그렇지. 자, 이 건축사는 건축주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설계를 해줄 건축사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좋은 설계란 건축주의 건축 계획이 반영이 되고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자세한 설계 도면. 자, 그러면 이제 설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 자, 우선 설계자 찾는 순서를 좀 설명을 해줄게. 네. 우선 첫 번째로 설계 조건을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설계자 풀을 만들고 건축사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 설계를 받고 그리고 건축사를 선정을 한 후에 설계 계약. 여기 이제 설계자 찾기의 순서인 거야. 자, 여기서 설계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건축사를 찾는 조건인 거야. 내가 이런 조건의 로 돼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먼저 결정이 돼야 돼. 그래서 설계 조건에는 네 가지가 있어. 자, 우선 설계 범위는 건축사에게 설계를 해달라고 할 때 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주세요가 있어야 되지, 뭐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인지 중간부터 끝까지인지. 그렇지.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하고 용도는 건물을 얼마나 크게 어떤 용도로 짓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건축계획에서 다 결정된 거야. 그렇죠. 자, 예산공사비 이것도 건축계획할 때 이미 결정이 된 거야. 네. 빠져있는 거는 예상설계비가 하나밖에 없어. 네. 자, 설계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설계 조건을 결정하는데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는 건축계획이 돼 있지 않으면은 설계자를 찾을 수가 없어. 네네네. 그래서 미리 이전에 건축계획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설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건축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자를 찾게 되면은 정말 많은 시간하고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돼. 네. 그래서 건축계획을 먼저 잘 세우고 그리고 설계자 찾기로 가야 되는데 네. 자, 예상 설계비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를 알려면 우선 설계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지, 그지? 네. 자, 설계비는 크게 네 덩이로 나눌 수 있어. 네. 건축 설계, 심의, 허가, 외주. 자, 건축 설계는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네. 설계 노면을 만드는 걸 이제 건축 설계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심의는 기본 설계가 끝나고 중간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심의를 받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뭐 건축 심의라든가 경관 심의라든가 이런 심의를 받아. 네. 이거는 심의위원하고 건축사하고 하는 거야. 자, 그럼 허가는 허가권자하고 건축사하고 하는데 허가권자가 누구지?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그렇지. 그래서 허가권자하고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거고. 자, 여기서 외주는 네. 전문 설계자하고 건축사의 관계인 거야. 자, 그래서 건축 설계에서 나온 건축 설계 도면으로 네. 전문 설계자한테 주고 네. 전문 설계자가 이제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을 그려서 허가할 때 허가 도면, 허가 다 받고 나서 실제 설계할 때 실제 설계 도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4개 정도의 설계비에서 설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면, 자, 건축 설계할 때의 설계비에는 용도, 규모, 협의 횟수하고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주택은 네. 상가보다 설계비가 더 비싸. 그렇죠. 사람 사는. 더 복잡하고. 네네. 자, 그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설계비도 비싸지죠. 같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건물을 건축주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면 예를 들면 내가 살 집, 그렇죠. 단독주택, 내가 운영할 가게를 설계를 한다. 이거는 그럼 설계비가 또 올라가. 네. 왜 올라갈까?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직접 할 거니까 더 투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협의한 횟수가 일단 많아져. 요구사항 그래 마셔. 내가 그렇죠.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지? 근데 임대 같은 경우는 협의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어떻게 임대가 더 잘 되고 하는 건 건축사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건축주하고 건축사 간에 건축주의 요구사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내 집, 내가 사용할, 영업을 할 건물 이러면은 당연히 요구사항들이 더 많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살 건물은 협의 수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심의는 지역하고 건물 규모하고 용도에 따라서 심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래서 심의가 있으면 당연히 설계비가 올라가겠지. 네. 그치? 자, 그럼 허가하고 외주는 용도하고 규모에 따라서 달라.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건물을 짓는데 하나는 지하가 없는 건물이야. 면적은 똑같아. 하나는 지하가 3층까지 있고 깊이가 한 12m 정도야. 그러면은 설계를 할 때 지하가 없는 경우는 토목 설계가 필요가 없겠지, 그지? 지하가 없으니까. 근데 지하가 3층 12m 되면, 그러니까 지하가 있으면 무조건 토목 설계는 있어야 돼. 자, 근데 심의가 지하가 없는 경우는 토목 심의가 없어. 토목 그렇죠, 그렇죠. 지하가 없어. 하지만 지하 3층이 넘어가면 그리고 깊이가 10m가 넘어가게 되면은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불투심의도 받아야 되고 건물이 지하철하고 30m 이내에 있으면은 지하철 영향성 검토를 해야 돼.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한 것도 있어야 그러면 되니까. 이제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렇죠. 토목 설계비도 없던 게 더 들어가야 되고. 확인할 게 많아지니까 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 평가 해야 되고 불투심의도 받아야 되고 지하철 영향성 검토도 해야 되고. 이제 비용인 거야 이게. 자, 근데 이게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심의는 보통 하나당 한 2달? 길면 4개월 정도 걸려. 기간도 많이 길어져. 그래서 심의가 있는 건물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한 3, 4개월은 더 잡아줘야 돼.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바닥 면적이 999m 제곱인 근생 상가하고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상가하고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999m 제곱은 소방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해도 돼. 하지만 1000제곱미터가 딱 되는 순간부터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야 돼. 해야 되는 거구나. 천장에 보면 이렇게 쭉 조그맣게 나온 거에 보지. 그지? 이게 그게 스프링클러 헤드거든. 자, 그러면은 1m 제곱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소방 설계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보면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야 될 설계가 더 들어가고 추가되는 거죠. 심의도 더 추가가 되는 자, 이제 다시 여기에서 용도 규모 요거는 건축계획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 자, 그런데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게 협의 횟수. 이건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지, 그지? 그리고 심의 종류. 이건 아직 몰라. 그쵸. 왜 모르냐면 건축계획 세우고 설계자를 찾는 그 단계까지는 심의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는 있지만, 자, 그럼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건축사가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설계비를 결정을 할 때 요 3개, 건축 설계비, 허가, 외주는 한 묶음으로 해서 규모하고 용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당 설계비로 가는 거야. 그리고 설계 협의는 그냥 3회로 결정을 하고 3회를 기본으로 합니다 라고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심의는 모르니까 우선 설계비를 측정할 때 제외를 해놓고 건축사한테 제안을 받는 형태로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면적당 설계비, 평당 설계비인데 그럼 면적을 설계비를 산정을 할 때 면적을 어디까지를 면적으로 산정할 것 같아? 그냥 모든 면적? 그치, 모든 면적? 자, 이걸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용적률 산정 면적으로 할 거냐, 바닥 면적으로 할 거냐, 다 다르지, 그지? 그렇죠.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자, 그래서 설계비 산정 면적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층 바닥 면적 다 합에 더하기 발코니 더하기 누다락. 그건 50%만 넣어.
아. 자, 발코니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잖아, 그지? 네. 그리고 설계해야지. 그렇죠. 하기는 해야죠. 그래서 이건 100% 넣어줘. 두 다락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지, 그지? 그렇죠. 그래도 설계는 해야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건축사들이 설계비를 잡을 때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이냐면 나는 설계비 얼마 이하로는 하지 않는다. 아, 내 기준 자기만의 네, 기준들이 있어. 예를 들면 단독주택 한 50평 정도를 설계를 하는데 평당 설계비를 30만 원으로 했어. 네. 그럼 1,500만 원이잖아. 네. 근데 A라는 건축사는 나는 무조건 설계비는 2천만 원 이상 돼야 돼. 그럼 1,500만 원 안 하는 거네요. 그렇지 못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건축사들마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건 알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설계비는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기 있는 면적당 설계비 높아져. 네. 그러니까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설계 조건을 이제 결정을 해보자. 설계 범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기본 설계, 중간 설계, 허가, 받고. 실시 설계, 네. 수량 산출서, 내역서까지 포함하는 게 설계 범위인 거고, 네. 건축물의 규모하고 용도는 건축 계획에 있는 층수 면적 용도, 예상 공사비는 건축 계획의 예상 공사비. 자, 그럼 설계비는 면적당 설계비에 심의에 필요한 외주 비용은 제외하고, 네. 요거는 나중에 건축사한테 금액을 제한을 받을 거야. 협의 횟수는 3회로 한다. 요렇게 해서 설계 조건을 결정하는. 근데 3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딱 3번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많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 실제 여기 협의 횟수가 뭐냐 하면은 네가 건축주고 네. 내가 건축사야. 오늘 협의를 했어. 네. 그리고 내일 또 협의를 해.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협의를 해. 네. 그럼 협의가 끝난 거다? 아니야. 아, 그래요? 뭐냐 하면은 오늘 협의하고 내일 협의하고 그 다음날 협의하더라도 협의된 게 나온 도면 아. 그게 한 번 협의인 거야. 아, 그러니까 제가 건축사님이랑 100번을 협의해도 이게 도면이 안 났으면 거기에 반영이 돼 있는 도면이 한 번 나오면 아. 그게 1회 협의인 거야. 그래서 협의 횟수는 설계 도면이 나온 협의야. 횟수. 그래서 이제 3번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지? 네. 적지 않아. 겨우 3번 만나면 그러니까 아쉽다 생각해. 설계를 새로 3번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도면 기준으로. 그렇지, 설계 도면 기준으로. 자, 이제 설계 잡기 위해서 설계 조건은 결정을 했지. 네. 이제 건축사 풀을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자,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냐면 같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 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네. 어디 파는지 가게를 이제 쭉 알아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 네, 그지? 그래서 같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 인터넷 검색도 좋고 아는 사람을 아. 통해서도 좋고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놔. 해야 되는군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야 돼. 어디서 확인을 하죠? 요거는 요즘은 건축사분들이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거나 블로그도 하시거나 해. 그래서 그쪽 가서 사실 건축사는 네. 그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인 거야. 그렇죠. 어떤 설계를 했고 이런 거 했으니까 그렇지. 보라고. 그게 이제 실력인 거야. 그래서 그분들 포트폴리오 쭉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 면담할 건축사를 한 3분 정도만 골라. 너무 많이 골라도 힘들어. 3분 정도만 고르고 네. 이제 건축사 면담을 하는 거야. 자, 면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가서 나는 이 건물을 왜 짓습니다. 무슨 이유로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목적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난 이걸 경제적으로 임대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는 내가 살 집입니다. 이런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네네. 그리고 아까 결정했던 설계 조건, 설계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거고 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이렇게 될 것이고 예상하고 있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이고 예상하고 있는 설계비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건축사가 이제 피드백을 해줄 거야. 되고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건축계획, 건축주가 세운 건축계획이 요거는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요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설계 조건에 대한 피드백도 해줄 거야. 이 설계비 너무 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거고 공사비도 요건 지금 요 정도로 지으려고 하면 공사비 요 정도 좀 부족합니다. 이런 식의 뭐 피드백이 괜찮다 이런 그렇지. 서로. 자, 이제 그러면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기획 설계를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내 건축 계획에 따라서 건물이 어떻게 나올지가 내가 보고 싶으니 기획 설계안을 한번 줘 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네. 공짜는 아니겠지, 그지? 네. 당연히 기획 설계 비용을 줘야 돼. 그래서 보통 한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돼. 자, 비용을 안 주면은 해줄 수 있는 건축사는 없겠지, 그지? 그렇죠. 해주더라도 간단하게 도움이 나오겠지, 그지? 금액이 작으면 또 도면이 더 간단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심의가 있는 경우는 심의 비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의가 그러니까 예상 설계비 심의비가 빠져있던 설계비고, 그리고 건축사에게 여기 혹시 심의가 있습니까? 있으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그것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뭘 해야 돼? 내가 당신하고 설계를 하면 당신은 나에게 설계 도면을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설계비를 얼마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네.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저는 그러면 설계 도면을 어떤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가 서로 거래가 되는 거야, 이게. 네. 자, 그러면 이제 기획 설계하는데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 시간 많이 걸려. 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야. 자, 땅을 보고 어떤 건축주의 건축 계획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서 설계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기획 설계라는 걸 왜 하는가 하면은 네. 땅이 하나 있어. 이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건물은 한정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야. 그쵸.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예쁘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네가 건축사에게 얘기한 건축 계획, 면적, 층수, 용도. 네. 요거는 원래 설계할 때 건축주가 결정해야 될 거 한 5%밖에 안 된 거야. 자, 그러면 건축사는 여기에 95% 본인이 생각한 가장 최선의 안을 채워 넣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계 도면이 나오는 거야. 힘든 일이네요. 그래서 힘든 일이야. 95%를. 그치, 95%. 그러니까 면적하고 충수하고 용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평면을 어떻게 짤 건지, 계단실 코어를 어디다 넣을 건지, 창을 어떻게 넣을 건지, 재료를 뭘로 쓸 건지, 그리고 건축주가 계획을 세워서 나한테 알려줬는데 이 계획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안이 있다면 또 그걸 또 알려주고 또 해야 디벨롭 되니까. 해가지고 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너는 탁 던져놓은 거고 건축사가 꽃을 피워주는 거야. 창작의 고통이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기획 설계를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건축주의 건축 계획을 여러 건축사한테 한 번 더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조언도 받을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가 건축 계획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설계 계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하고 만든 건축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선택이 가능하냐면 면담을 할 때 내가 너한테 이런 건물을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건축사 그거하고 영 다른 건물로 설계를 해왔어. 그럼 안 맞는 안 거죠. 맞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건물을 갖고 싶어요 했는데 그런 건물에다가 더 좋게 해왔어. 그럼 완전 만족스러운 그렇지. 거죠. 나하고 맞는 건축사. 자, 그리고 어떻게 지어질 수 있는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도면으로 봤기 때문에 건물이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기획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요거는 개요. 네. 요거는 배치도, 평면도, 그리고 인면도, 조감도. 자, 기획 설계가 이 정도 되면 건물이 실제로 이런 어떻게 느낌이구나.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요 도면은 네. 그러니까 설계가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심의 허가, 실시 설계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지? 기본 설계 정도의 설계 도면이야. 지금 이거는. 네네네. 자, 요거는 기획 설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요. 자, 그런데 이 정도가 돼야지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건물이 나올지를 알고 그렇죠. 건축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더 자세해지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획 설계를 이제 세 분한테 받았어. 네.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첫 번째가 면담할 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 면담할 때도 의사소통이 안 됐으면
설계할 때도 안 돼. 그렇죠. 서로 안 맞는 그렇지. 그거 안 맞는 거야. 네. 자, 그리고 네가 면담할 때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이 도면에 충분히 반영이 된 건축사야 돼. 자, 그런데 네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 기획 설계는 네. 건축주 마음에 100%안 들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5%만 얘기했고 건축사가 95%를 본인이 생각한 최선이라고 냈는데 네네. 맞출 수가 없잖아. 그렇죠. 쪽지기도 아니고 전쟁이도 아니고 딱 기획 설계 봤는데 100%딱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냥 땡큐. 결혼해야 돼. 그 정도 마음 많은 사람들이 잘 없어. 자, 그래서 틀린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는 계약 후에 기본 설계할 때 협의를 통해서 이제 수정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설계자 선정, 건축사 선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자,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를 쓰는 게 좋으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네.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 만들어 놓은 게. 그렇지. 네. 너 지금 블로그 하고 있지, 그지? 네네. 내가 파일을 그 계약서를 줄 테니까 블로그에다 같이 올려놔. 네. 그럼 다 보시는 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자, 이 표준 계약서를 쓰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 들어갈 거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다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설계 도면 목록이 들어가야 돼. 기획 설계를 건축사가 건축주한테 줄 때 도면 말고 뭘 주지? 심의 비용 얼마.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설계 도면을 건축주한테 주겠습니다 하는 목록. 저 목록을 이제 협의를 하고 네네. 그래서 그 목록을 계약서에다 넣어놔야 돼. 그래야지 견적하고 시공이 가능한 자산 설계 도면이 나오는 거야. 자, 사실 많은 설계를 하면서 도면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시공사들한테 견적을 받으려고 할 때 보면 빠진 도면들이 막 생겨. 네. 그거를 다시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이 도면 빠졌으니까 더 주세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계약할 때 미리 다 어떤 미리 설계 도면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결정이 돼 있으면 그냥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별지에 보면은 네. 도면 목록 리스트가 있어. 아. 거기에서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 중에 요거를 넣어주세요. 받겠습니다 하고 계약서에 첨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설계 계약할 때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설계 도면 목록을 계약서 뒤에다가 꼭 첨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자, 오늘은 잠깐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 아까 건축사님 찾아볼 때 포트폴리오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그 해당하는 건물도 직접 찾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도움은 될 건데 네. 근데 그게 맞지는 않아. 아. 왜냐하면은 건축사는 시공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지? 그렇죠. 설계는 건축사에게, 시공은 건축사에게. 그래서 설계는 좋게 나왔는데 네네. 공사는 건물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게 아니야. 다를 수 있다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봐야 되는 거야. 굳이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축사는 설계만 잘 나오면 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설계가 좋으면 그 시공은 그 설계 도면대로만 공사를 하는 건데 이 설계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현장들이 꽤 있거든.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자. 네. 수고했어. 응?